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늙으면 우리 자식들이 날 어떻게 대할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러나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70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한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자마자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고, 그의 손에는 수십억짜리 유산 상속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정만수 70살. 그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진호가 대학 갈 때, 딸 미선이 결혼할 때 그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도왔습니다. 자식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게 그의 인생 철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환갑을 넘긴 어느 날, 만수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자재가 허리를 강타했고 그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일은 못하실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해서 수술을 해도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워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몸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좀 쉬라는 신호겠지 하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만수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증세가 보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료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장남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딸 미선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큰일인데요. 치매는 점점 심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시겠어요? 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초기라고 했잖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던데.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도 형편이 빠듯해서요. 그때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우리 집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갚아야 해서 여유가 없는데. 만수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이 수억 원이 넘는다는 걸, 자식들도 알고 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은 만수를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진호가 주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의한 게 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거기 가면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치매 환자들 관리도 잘하잖아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실 거예요. 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요양원?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미선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안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은 좁아서 아버지 방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오빠네도 애들이 있어서 시끄럽잖아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둘 다 맞벌이라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만수는 두 자식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불편함, 부담감, 그리고 재산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니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뭐. 진호와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만수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그곳은 여전히 요양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첫날만 와서 짐을 풀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아버지라는 말만 남기고요.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지만 자식들의 방문은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긴 했지만 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희 좀 바빠서요. 나중에 꼭 갈게요. 만수는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복도를 걸으며 운동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작은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들 대부분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혹은 잊혀진 사람들. 만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요. 돈도 희생도 사랑도 자식들에게는 그저 부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작은 며느리 윤가영이 요양원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진호의 동생 아들, 즉 만수의 둘째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만수의 둘째 아들은 이미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가영은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영아, 네가 왜 여기까지 왔어? 가영은 환하게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요양원 음식은 싱겁다고 하셨잖아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영은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가져왔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만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가영아, 너 힘들 텐데 왜 여기까지 와? 내 시아버지도 아니잖아. 가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아버님은 진짜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버님이 얼마나 우릴 챙겨주셨는데요. 남편 장례식 때도 제가 혼자 애 키울 때도 아버님이 계셨잖아요. 전 그거 절대 안 잊어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혈육인 자식들은 외면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만수는 점점 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모아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경기도의 땅 몇 필지, 그리고 예금과 주식까지 합치면 대략 60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은 분명 이 재산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수는 오랜 친구 이태수를 떠올렸습니다. 태수는 만수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이자 나중에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만수는 요양원 공중전화로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나야. 만수. 태수는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만수 형님. 오랜만입니다.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며칠 후 태수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만수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누가 진짜로 날 찾는지 보고 싶어.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60억이 넘어. 자식들은 분명 그 돈만 노리고 있어. 나는 그들이 진짜 날 찾는지 아니면 돈만 찾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만약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면 내 재산은 진짜 날 아껴준 사람한테 주고 싶어. 태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죠. 두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만수는 요양원을 조용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원장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만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밟으셔야 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만수는 요양원에서 퇴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수가 마련해준 시골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목공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몸으로 일했던 사람이었기에 손의 연장을 쥐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태수는 만수의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진호 씨, 정미선 씨, 제가 아버님의 친구 이태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진호와 미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태수는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내일 장례식장으로 오시겠습니까? 다음 날 장례식장에는 진호와 미선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문상객들에게 인사했지만 진짜 슬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태수 씨,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용은 49제 끝나고 공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49제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거죠? 태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정만수 씨는 심장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정만수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미선은 그런 소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유산뿐이었습니다. 49일이 지나는 동안 가영만은 홀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을 다시 찾아가 아버지가 지냈던 방을 둘러봤고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다만 며느님 이름을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가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태수는 진호, 미선, 그리고 가영을 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아버님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특히 진호와 미선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꺼내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호와 미선은 그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지? 맞습니다. 걸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정만수였습니다. 그는 49일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들 놀랐냐? 진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간 건 맞아. 너희들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궁금하지 않더냐? 내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미선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있었지.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았어. 목공 일도 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진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진호야, 너 정말 내가 걱정됐어?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49일 동안 지켜봤어. 누가 날 찾는지, 누가 날 그리워하는지. 너희 둘은 한 번도 요양원에 가지 않았지. 내 방을 찾지도 내 물건을 정리하지도 않았어. 그저 재산 이야기만 했지. 미선이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바빠서 그랬어요. 진짜 아버지 걱정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건 핑계야, 미선아.
진짜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낼 수 있어. 그때 만수는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달랐어. 49일 동안 3번이나 요양원을 찾았더구나. 내 방을 정리하고 직원들한테 내 마지막 모습을 물어봤대. 심지어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서 제사상에 올렸다고 하더라. 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아세요?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가영아. 내 마음 다 알아. 만수는 다시 진호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돈을 벌었지. 왜? 너희를 잘 키우고 싶어서. 너희가 남들보다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서. 그런데 결국 너희 눈에 나는 뭐였어? 그저 재산 가진 늙은이였어. 치매 걸리니까 짐이 됐고 요양원에 버렸지. 진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지만 만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이제 내 유언을 듣거라. 만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지난 49일 동안 유일하게 날 찾아준 사람에게 물려준다. 진호와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은 윤가영에게 모두 상속한다. 강남 아파트, 경기도 땅, 예금, 주식 전부 다.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만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식?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고 49일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나? 자식이 부모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유산이야? 진호가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4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런데 너희는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어.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시골로 돌아갈 거야. 가영아, 너는 이 재산을 잘 써라. 내 딸 교육비에도 쓰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도 써. 그게 내 소원이야. 가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 그 돈 필요 없어요. 아버님이 건강하게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만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착한 것. 그래도 받아라.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표시야. 그날 이후 만수는 다시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공방을 열었습니다. 가영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주말마다 시골을 찾았고 두 사람은 함께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구들은 단순했지만 따뜻했고 튼튼했습니다. 가영은 그 가구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공방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몇 명만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가구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만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때처럼 그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편 진호와 미선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재산을 기대하며 큰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유산을 받지 못하자 빚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졌고 결국 그는 자신의 집까지 넘겨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떠났고 그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미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자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했던 주식은 폭락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진호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시골까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찾아갔습니다. 눈 쌓인 길을 한참 걸어 작은 목공방 앞에 섰을 때 그는 문 앞에 걸린 나무 팻말을 보았습니다. 사람 버린 자식 복도 버린다. 진호는 그 글귀를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진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거라. 나는 이미 자식이 없어.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나는 네가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너는 지금도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잖아. 내 삶이 무너져서 다시 내게 기대고 싶어서 온 거야. 그게 아니라면 왜 1년 동안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어?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왔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왔던 겁니다. 진호는 힘없이 일어나 눈길을 걸어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쓸쓸했습니다. 만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몇 달 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팻말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아버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옆에는 가영이 있었고 가영의 딸도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요.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처럼 아버지를 대해주는 사람들이요. 미선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단순히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가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가영 씨가 해드리고 있네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딸이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만수공방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서울의 유명 인테리어 잡지에 소개되었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사람들은 만수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7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목수 할아버지라는 타이틀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아도 내 인생은 계속될 수 있구나. 만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전 그저 짐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슬프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곁에서 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진짜 아버지세요. 혈육보다 더 소중한 분이세요.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너도 나한테 진짜 딸이야. 네가 있어서 내 노년이 이렇게 행복해. 그 모습을 본 방송 관계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수공방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만수는 마을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목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니어 목공방이라는 이름으로요. 60대, 70대 노인들이 모여 가구를 만들고 그 수익을 나눴습니다.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노인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작업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진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저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게 마지막 교훈을 남겨주셔서요. 건강하세요, 아버지.
만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선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남한테 고개 숙이고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멀리서나마 아버지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가영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그 사람이 진짜 효녀예요. 만수는 그 문자를 읽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작업장에 나가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가영의 딸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주말이면 할아버지를 도와 목공 일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목수가 될래요. 아이의 말에 만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정말 보람 있단다. 어느 가을날 만수는 작업장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나쁘지 않았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으니까. 옆에서 가영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어.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더라고.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도 남편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구나. 그게 진짜 가족이야, 가영아.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요양원에 버려진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 작업장에 갔고 주문받은 식탁을 완성했다. 가영이가 점심에 된장찌개를 끓여줬고 손녀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기뻐했다.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이런 평범한 날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구나.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감사해야 할까, 원망해야 할까? 아마 둘 다겠지. 하지만 결국 그들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만수공방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백화점에서 한국의 장인이 만든 가구를 특별 전시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만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구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 가구들에서 장인의 혼이 느껴진다. 전시회가 끝난 후 만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가구를 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에요. 당신 곁에 누가 있는지 그게 당신의 진짜 부입니다. 그 인터뷰는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특히 노년층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만수에게는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그 편지들을 모아 작은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늙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요. 그 책에는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보낸 편지들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만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외면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그 책을 읽고 자신의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효자, 효녀인가? 책을 읽은 한 독자는 리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만수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고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작업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많은 양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가 만든 가구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장인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영은 이제 만수공방의 공식 대표가 되었고 사업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시니어 목공방은 이제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을 두고 있었고 수백 명의 노인들이 그곳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만수는 작업장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오자 만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진호였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아들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만수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진짜 인생을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의 소중함, 정직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요. 저는 이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제가 만든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선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작은 빵집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둘 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희는 멀리서나마 아버지를 응원하겠습니다. 진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만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게 진짜 효도야. 가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저 아이들도 이제 인생을 배웠으니까. 가영이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기로 한 거지.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니까. 그날 저녁 만수 공방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만수의 80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수는 촛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그리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만수는 혼자 작업장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가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식탁, 의자, 책장, 침대. 하나하나가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식탁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함께 밥을 먹겠지. 이 의자에서 누군가가 책을 읽고 이 침대에서 누군가가 편안히 잠들겠지. 내가 만든 것들이 누군가의 일상을 채우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만수는 작업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소. 당신도 하늘에서 편히 쉬시오. 만수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 모든 일이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가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낯선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선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프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면서 느꼈던 보람을 저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뵐 용기는 아직 없지만 멀리서나마 아버지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만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서랍 깊숙한 곳에 진호의 편지와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운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숙한 대패질, 톱질, 못질. 그의 손끝에서 나무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가영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제육볶음 만들었어요. 만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영아, 너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가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님이 없었으면 저와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만수는 가영의 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가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목공에 완전히 빠져서 제가 말려야 할 정도예요. 주말마다 여기 와서 아버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난리예요. 만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특별히 가르쳐줘야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손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게 참 기특해. 오후가 되자 손님 한 명이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신혼집에 놓을 가구를 주문하러 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넷에서 만수 가구 보고 반했어요. 꼭 할아버지가 만드신 식탁을 신혼집에 놓고 싶어요. 만수는 부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신혼이라. 참 좋은 시절이지. 두 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가구는 내가 정성껏 만들어줄 테니 그 식탁에서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고. 젊은 부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 열심히 살겠습니다. 만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가구가 있어도 서로를 아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부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차근차근 적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아침에 미선이의 편지를 받았다. 자식들이 이제 제 인생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기쁘면서도 씁쓸하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다.
낮에는 신혼부부가 찾아왔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보니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도 나는 행복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다만 그때는 몰랐을 뿐. 행복은 언제나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만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80년을 살았구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야.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배신도 사랑도.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이 순간의 평화로움이야.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만수는 마을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에 앉아 그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셔서요.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가영이와 수진이, 그리고 저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요. 그리고 진호와 미선도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들도 이제 제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목사님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정 장로님,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일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니까요. 목사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보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80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손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마을 어귀에서 낯선 차를 봤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만수를 보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만수 선생님이십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가구 회사 대표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봤습니다. 유명한 가구 회사였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의 기술을 저희 회사와 접목시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매달 자물료로 3천만 원을 드리고 작품 한 점당 로열티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명함을 돌려줬습니다. 제안은 고맙습니다만 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선생님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만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젊은 친구, 내가 평생 배운 게 있다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내가 만든 가구가 누군가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내 곁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더 큰 성공이나 더 많은 돈은 필요 없어. 남자는 한참을 만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제안은 고맙네. 남자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만수는 그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도 언젠가 깨닫겠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날 오후 가영의 딸 수진이가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만수는 반갑게 아이를 맞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오늘은 뭘 배우고 싶어? 수진이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의자 만들고 싶어요. 제 방에 놓을 거예요.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의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차근차근 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야. 내 다리가 모두 똑같이 땅에 닿아야 해. 하나라도 짧으면 의자가 흔들리거든.
수진이는 열심히 듣고 따라했습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작은 의자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의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수진이가 직접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아이는 의자를 들고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로. 만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네가 만든 거야. 이 의자를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렴. 네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만수는 홀로 작업장에 남았습니다. 그는 수진이가 만든 작은 의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가 이어지는구나. 내가 가진 기술이, 마음이, 철학이 이 아이에게로 전해지고 있어. 비록 내 피를 나눈 손주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내 진짜 손주야. 마음으로 이어진 손주.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었고 작업장 창밖으로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만수는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가영이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가 들수록 겨울이 더 춥게 느껴져.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이는 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상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할아버지가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만수는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게 보여.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영이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따뜻한 밥. 평범하지만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로구나.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 게 진짜 부자지. 식사 후 만수는 수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이었습니다. 만수의 나직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수진이는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라, 우리 손녀. 가영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너희 덕분에 내 노년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우리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거지 뭐. 가영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작업장에 나가 일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웃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손님들, 그리고 가영과 수진이.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만수는 81세가 되었습니다. 생일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축하했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만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81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마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1세 생일을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10년 전 요양원에 버려졌을 때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그 일로 인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만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이제는 감사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 소중한 것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 가영이를, 수진이를, 이 마을을, 그리고 진짜 행복을 말이야.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일했습니다. 만수는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가구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골의 작은 작업장에서 묵묵히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작업장에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식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식탁에 자신의 모든 기술과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정성껏 작업했습니다. 나무를 고르고 자르고 깎고 다듬고 조립하고 마감하는 모든 과정에 혼을 담았습니다. 석 달이 걸려 식탁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수는 완성된 식탁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81년 인생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식탁 밑면에 그는 작은 글씨로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이 식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길. 돈보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정만수 2025년. 만수는 가영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영아, 이 식탁은 팔지 말고 우리 집에 두자. 우리가 매일 여기서 함께 밥 먹으면서 행복했다는 걸 기억하고 싶어. 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새 식탁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만수, 가영, 수진이,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식탁은 따뜻했고 음식은 맛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만수는 식탁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원했던 거야. 이 순간, 이 행복. 돈도 명예도 큰 집도 아니야.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이 순간.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혼자 식탁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81년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어. 그리고 결론은 간단해. 돈보다 인간이 먼저다. 혈연보다 마음이 먼저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야.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매일매일이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돈보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원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거나 나이가 들어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라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진호와 미선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고 재산만 노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아버지도 그리고 자존심도요. 반면 가영은 혈연도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했고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재산도 진짜 아버지도 그리고 행복도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은 우리 삶의 큰 자산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늙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길 바라시나요? 지금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그 답입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 수는 단순히 재산을 가영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돈보다 인간이 먼저다. 혈연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사람이다라는 메시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그들은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돈이나 지위를 보는 사람들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래도 여러분 곁에 남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가영과 수진이라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하나인 가족을요.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만수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가구들처럼 튼튼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81세의 만수 할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식탁에 앉아 가영과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주방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가영은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반면 진호와 미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재산을 얻지 못했고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잃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고 그 결과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번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고 함께 식사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는 나중에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노년층이시라면 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70세에 요양원에 버려졌지만 80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여러분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가족입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 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재산이 아니라 관계, 혈연이 아니라 마음. 이것이 만수 할아버지가 평생 배우고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시련 뒤에 숨어 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만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영이 대표로서 사업을 이끌고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작업장에 나가 나무를 깎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많은 양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가 만드는 모든 작품에는 여전히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수의 진짜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전국에서 만수를 찾아옵니다. 가구를 주문하러 오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은 만수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 그의 삶에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들을 환대합니다.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작은 나무 공예품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돈보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재산입니까? 관계입니까? 혈연입니까? 마음입니까? 만수 할아버지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십시오. 만수 할아버지가 남긴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이 식탁에 앉은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이 메시지는 식탁과 함께 대대손손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수진이가 나이가 들어 자신의 손주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70세에 요양원에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지. 그리고 80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어. 할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는데 돈보다 인간이 먼저다라는 거야. 이 말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이 만수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지혜, 재산이 아니라 교훈, 물질이 아니라 정신. 이것이 대대손손 전해지는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람을 가려내는 거울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친구인지 결국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대로 사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아끼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시골의 작은 작업장에서 나무를 깎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의 허리는 굽었지만 그의 영혼은 꼿꼿합니다. 그는 진짜 승리자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양원에 버려진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그가 1년 뒤 내 앞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슬픈 시작이었지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삶은 계속되고 그의 가르침은 계속 전해지고 그의 가구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돈보다 인간이 먼저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못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 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식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 돈보다 인간이 먼저라는 것. 혈연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만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60억 원의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가족과의 저녁 식사 한 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만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마지막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돈보다 인간이 먼저.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만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